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 카카오 블라인드에서 나왔었던 추석 트래픽이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장애 대비용 서버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작년 추석 기간인 9월 15일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 초당 최대 처리량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초당 최대 처리량은 요청의 응답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의 시간부터 1초, 1초는 1000ml를 의미합니다. 간 처리하는 요청의 최대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깊게 한 20분 이상 읽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깊게 이해해 보신 다음에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진짜 처음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20분 이상, 아니 이 문제는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민해 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은 막 이런 그림이 나오고 뭔가 이 구간을 분석해서 최대의 몇 개를 얻어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정확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두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청의 응답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의 시간부터 처리하는 요청의 최대 개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1초간의 구간에서 가장 많은 로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개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요청이 발생하는 임의 시간부터 1초의 구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막연히 떠오르는 방법은 최소 시간 단위인 1 마이크로세크씩 증가시키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시 59분 57초 1 마이크로세크부터 20시 59분 58초까지 발생한 로그의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1 마이크로세크만큼 또 이동해서 구하고 1 마이크로세크만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경우에는 24 곱하기 3600 곱하기 1000 곱하기 n 곱하기 1000 마이크로세크 만큼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 복잡도를 소요한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달받은 데이터는 라인즈밖에 없습니다. 입력값인 라인즈를 어떻게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로그가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답 완료 시간과 처리 시간 t가 공백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응답 완료 듀레이션, 응답에서 발생한 시간을 빼면은 응답을 시작했던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응답이 발생했던 시각 그리고 끝나는 시각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구간들을 각각 0, 1 마이크로세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들어온 로그를 통해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각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결국 요청량이 변하는 순간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요청량이 변하는 순간은 로그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나 끝나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로그들의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로그가 포함되는가를 파악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그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로그마다 그러면 n만큼 반복을 하겠죠. 로그들을 다 순회해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로그들이 해당 범위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n 곱하기 2 곱하기 n, 즉 5의 n제곱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로그들이 각각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로그의 시작된 시점에서 1초간 지난 만큼 동안 얼마나 로그가 많이 발생했지를 찾아보고,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로그가 발생했지? 라는 것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로그가 추가되고 끝나는 시점은 로그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점을 기준으로 1초간을 탐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했던 로그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로그들을 다 하나씩 돌면서 반복을 할 건데, 지금 내가 20시 59분 57초에서 시작을 했어. 그럼 1초 동안 이 구간을 둔 다음에 이 구간에서 2번 로그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3번 로그는 이 구간에 포함이 되는가, 4번 로그는 점점점 n번 로그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를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반복한다고요? 모든 로그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로그로 한번 예시를 들면, 세 번째 로그가 끝나는 시점에 1초 동안의 간격 동안 얼마나 많은 로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모든 로그들을 순회하면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만큼 반복을 하는데,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리고 그 반복하는 것 동안 모든 로그를 검색하니까 n 곱하기 2 곱하기 n 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의 n제곱만큼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5의 n제곱도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연산 중에 하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하거나 다른 알고리즘 혹은 자료 구조를 써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최적인지 아닌지, 이거보다 더 빨라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입력값의 범위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입력값의 범위가 여기 n이 1에서 2000이에요. 그러면은 최대라고 해도 2000 곱하기 2000이니까 400만이거든요. 400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시간 복잡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 로그들의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에요. 현재는 2016년 9월 15일 1시 4분 2 마이크로세크의 2.0s만큼의 소요 시간이 걸렸다 라는 것처럼 로그가 입력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편하게 연산할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스로 와서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들의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1초간의 범위에 다른 로그들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로그들의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start and times 라는 배열로 만들고요. 자, 그리고 현재 lines라는 파라미터에 이런 값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한번 형태를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저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칸씩 띄워져 있거든요. 구간을 1, 2, 3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의 구간씩을 나눠서 배열에 담기 위해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알아서 빈값을 기준으로 잘라서 배열에 넣어주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변수에다가 나눠서 담아 보겠습니다. 언더바 타임 듀레이션. 자, 여기서 왜 언더바를 쓰느냐? 저희는 이 문제의 의도가 2016년 9월 15일에 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들이 2016 9월 15일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딱히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쪽에서 그냥 안 쓸 거다라는 의미로 언더스코어라는 변수명에다가 해당 값을 넣어 놓는 겁니다. 보통 현업에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변수들은 그냥 언더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인 이 20시 59분 57초 421 마이크로세크라는 부분은 시간이라는 변수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해당 로그가 실행되었는가는 dur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ime이라는 변수를 다시 한번 쪼갤게요. 저희는 시, 분,
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땡땡 콜론을 기준으로 쪼개보겠습니다. time.split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time arra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0.351s라는 이 로그가 실행된 시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변화를 해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줄까 하면 s를 제거하고 float, 즉 실수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듀레이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loat에 담을 건데 듀레이션에서 그 s를 빼버립니다. s가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빈값으로 치환한 다음에 이 듀레이션에서 s를 뺀 값을 float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치환하고, 이 값이 현재 0.351s잖아요. s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세크로 치면은 1000을 곱하면은 똑같은 그 단위가 되잖아요. 따라서 1000을 곱해서 마이크로세크, 저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마이크로세크이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마이크로세크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1000을 곱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잘 구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print time array duration 에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time.split의 빈값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콜론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따라서 콜론을 붙여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시, 분, 초, 그리고 마이크로세크 단위를 그 1000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을 1000 곱해서 3000 마이크로세크다 라고 표시를 한 거죠. 어차피 그래도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로그가 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입력된 값 자체는 로그가 끝난 시점이에요. 따라서 끝난 시점이 요 값이고, 여기서 뒤에 있는 듀레이션 값을 빼야지 로그가 시작한 시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시점 먼저 숫자로 변경을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마이크로세크를 이용해서 단위로 이제 다 통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타임 어레이에서 0번째 원소, 이게 그 시간이겠죠. 그래서 hour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걸 3600을 더 곱하고, 그리고 minute이니까 60을 곱하고, 그리고 초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맨 뒤에 있는 원소니까 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00을 곱하면 마이크로세크로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한 그 시간의 변수를 담아보겠습니다. 시작한 시간은 끝난 시간에서 듀레이션을 빼고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플러스 1 마이크로세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문제에서 또 헷갈리게 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처리 시간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010초에서 0.011초를 처리하면은 33.021이 아니라 02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10초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 단위를 빼줘야 합니다. 따라서 1을 더해주는 게 그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이제 구했으니까 스타트 엔드 타임즈에다가 해당 그 변수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 자, 그리고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에러가 났는데,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모든 타임 어레이의 값들을 인트로 제가 그 변환하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초 같은 경우는 플롯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트로 컨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난 것이고요. 이 뒷부분을 플롯이라고 변경을 해준 뒤에 다시 한번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에러가 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괄호의 그 범위를 잘못 썼네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다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뭔가 이상하게 값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양한 실수들을 하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타임 어레이에 인트로 변환한 이후에 60을 곱해야 되는데 60을 곱한 다음에 인트로 변환을 시키는 코드를 짰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곱하기 연산이 여기까지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변환이 되어서 연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값을 출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변경한 이후에 실행을 시켜보면 제가 원했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점들이 마이크로세크의 형태로 변경되어서 스타트와 엔드 타임이 배열로 묶여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999.0이 왜 들어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끝난 시점이 0시 0분 0초예요. 근데 3초가 흐르고 나서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999 마이크로세크를 돌아가야지 로그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로그들의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 로그들의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로그가 포함되는가 였습니다. 따라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각 로그들의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복을 하면서 어떤 시점들이 가장 로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로그가 포함되는가 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왜 함수를 만들냐면 스타트 앤드 엔드 타임이잖아요. 즉 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중복적으로 쓰느니 그냥 함수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어서 함수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get request count during 1second 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그리고 start and end times 라는 배열 전체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초 동안 리퀘스트 카운트가 몇 개나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요거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start and end time의 0번째 원소, 즉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1번째 원소, 끝나는 시점의 로그를 이용해서 그 1초 동안의 간격 동안 얼마나 많은 요청들이 발생했는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2개 넘겨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get request count during 1secon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 함수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타임을 기점으로 1초 동안 로그들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스타트 타임이라는 변수에다가 타임을 담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각에 타임 플러스 1000을 하겠습니다. 1초니까 1000 마이크로세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로그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스타트 앤드 엔드 타임즈 배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스타트 앤드 엔드 타임의 1번째 원소, 즉 끝나는 시점의 시각이 시작한 시점보다 앞서 있고 스타트 엔드 타임의 0번째 원소, 즉 시작하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보다 뒤쳐져 있다면 그 구간에 포함되는 로그이므로 리퀘스트 카운트를 1만큼 증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하면 현재 아무런 값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린트 스타트 타임 그리고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그리고 리퀘스트 카운트
세 가지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스타트 타임이 마이너스 2999고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마이너스 19999 그리고 1만큼 이제 설정이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로그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 로그가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걸요? 1초 동안 몇 개의 요청 횟수가 발생했는지라는 get request count during 1second라는 메소드를 한 번 호출한 것이 아니라 시작된 시점 그리고 끝내는 시점을 한 번씩 호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그가 두 개다 라고 한다면 앞 뒤 해서 두 번 해서 네 번 호출이 됐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중에 7번이나 요청이 발생했던 것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리퀘스트 카운트를 그냥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값을 가장 그 로그들이 중첩해서 많이 발생한 그 1초 동안 구간의 가장 큰 수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answer에다가 max란 메소드를 써서 answer와 get request count during 1second 그 스타트 앤드 엔드 타임의 0번째 원소, 즉 시작하는 시점에서 1초가 흘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했던 요청의 수와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요청의 횟수 중에 가장 큰 값을 answer에다가 그 담아주는 코드를 추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로그가 포함되는가, 그리고 끝 시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로그가 포함되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구했던 최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answer에다 담아주게 되므로 저희가 원했던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가장 많은 로그의 횟수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추석 트래픽이라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17.99%의 최저의 정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헷갈리는 그 관점들이 많아요. 여기서 시간을 포함해야 되는지 안 포함해야 되는지도 헷갈리고, 그 로그 중에서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모두 검색해서 그 가장 최대로 많은 로그의 수를 구해야 되는 게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양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복잡한 함수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풀이할 때 한 번에 정답을 맞추기는 무척 어렵지만 생각보다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력값과 상황을 보면서 다양한 경우를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하시다 보면 더욱더 능숙하게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